운명의 일주일. 이재명 대표도 선고를 받고 그 전날 뭐 아주 큰 재판은 아니지만 김혜경 여사도 14일 날, 재판을 받고 이게 굉장히 큰 전국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일단 자 여권이 이제 오히려 예상과 다르게 단일 대우를 지켜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일단 법조인 전문가는 아니시더라도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이제 교수님 정도 되면 내공이 있으시니까 아니요, 쭉 듣는 그동안 말씀이시니. 이제 예. 1심 판결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대한 양이 압박이 얼마나 심합니까? 지금 뭐 장례식뿐만 아니라 청원을 100만 명이 했다는 얘기까지 100만 명까지 모으겠다는 거예요. 모으겠다고까지 예. 나왔었잖아요. 예. 그런 압박 속에서 이제 형량을 내려야 되는데 선고 당일 법원에도 한 지지자 5천 명 정도를 그렇습니다. 법원에 집결시키겠다 그런 거죠. 그러면 판사분이 이제 뭐 정말 법리에 따라서 예. 판결을 하는 것이지 뭐 다른 정치적인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법관 양심에 따라서 딱 그럼요. 되는 그 거죠. 진실에 맞춰서 판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왜 3심 제도를 뒀겠어요. 예. 1심, 2심, 3심. 그러니까 1심에서도 정확하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2심에 가면 되기 때문에 1심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직하게 그리고 더 나아서 정확하게 그리고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복잡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건 딱 두 가지거든요. 예. 고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냐라는 성남시절 시절에 자기는 몰랐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돼서 보고까지 한 사람을 몰랐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니 보고만 했습니까? 같이 호주 가서 골프 같이 골프도 치고 배 타고 나가서 낚시도 하고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고 아니 근데 뭐 이런 얘기하면 미안하지만 골프에 대한 모독 아니에요. 골프 한 번 치면은 카트 5시간 정도 같이 타거든요. 그러니까요. 옆에서. 예. 그래서 그 일화 아시죠? 호주에서 골프 치다가 그 조금 더 시작을 17분, 해서 17분을 치고 너무 아쉽다 그래가지고 뒤로 다시 가자. 다시 그러니까요. 그래서 걸렸잖아요. 예, 그랬더니 유동규 씨가 스미마생 유동규 씨가 스마미생 그랬대요. 스마미생 이렇게 약간 틀리게 했는데 아니 그렇게 이게 아니 그거 깔깔대고 웃었다는 떠나서 거예요. 예. 그렇게 같이 유착했는데 모른다라는 거가 기약 모른 게 아니라 자신이 뭐 당군 일의 최고의 업적이라고 하기에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돼서 그렇죠. 수없이 만났던 모른다는 것 자체는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면은 이게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본인이 선거 때 대장동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강력하게 그 강조하면서 예. 성남시에 업적으로 취업을 했기 처음에 때문에 그랬었죠. 예. 그것이 결국은 성남시장만 아니라 다음에 경기도지사 선거를 할 때 도움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거 거짓말을 함으로써 엄청난 이득을 준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따지는 거 단순히 아느냐 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게 결국은 어떠한 영향을 줬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판결. 예. 두 번째는 이게 더 고약한 거죠. 그렇죠. 백현동 개발과 관련돼서 예. 지금 뭐 그것도 국정감사장에서 예. 만약에 판결에서요 이게 형이 나오잖아요. 그럼 위증을 한 거죠. 그렇죠. 위증한 거잖아요. 예, 국감장에서 위증한 거죠. 그럼 국회에서 고발해야죠. 위증을 한 게 했으니까. 예. 그런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백현동 거는 나는 뭐 전혀 모르는데 국토부 협박. 국토부 협박에 의해서. 예. 그 국토부 직원들을 다 지금 다 아무도 증인 아무도 증인으로 예. 그런 적이 없다. 아니 공문에 귀 씨가 적이 처리하기 바람이라고 공문에 딱 나와 있고 성남시 공무원 누구도 그런 협박을 받거나 협박의 느낌을 받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누가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그게 국토부가 벼랑간 4등급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관료가 있나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재명 대표도 마지막 재판에서는 당시에 뭐 7분 안에 좀 말을 하느라고 말이 꼬인 것 같기도 하다는 식으로 살짝 꼬리를 말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건 무슨 토론에서 갑자기 나온 얘기도 아니고 국정감사에 그만큼의 자료를 준비해 갖고 한 거였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 때 변명의 여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두 부분 중에서도 유증교사와 관련된 거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형을 세게 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뭐냐면 뭐 유진 교수도 벌금형이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는데 뭐 양형상 네. 가능하긴 하지만 이제 워낙 그 정도의 죄질이 유죄로 인정되면은 도저히 벌금형이 나올 수가 없죠. 더 나가서 이제 판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위증교사잖아요. 그렇죠. 예. 그 속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판사 속여가지고 사법 방해를 한 거고. 방해를 한 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빠져나오기 힘들 거다. 그러니까 25일 네. 재판은 도저히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고 어려운 구조로 돼 있고 선거법도
김문기 씨 몰랐다 부분도 빠져나가기 어렵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저는 백현동의 국토부 협박받았다는 네. 거짓말. 그렇다면 이쪽도 저쪽도 다 유죄가 나오고 이제 그것도 형량의 문제네요. 형량. 더 나아가서 아니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예.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얘기를 할 때 거짓말한 거잖아요. 거짓말한 거죠.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그렇죠. 이거는 국민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무시하는 걸 넘어서서 정말 국민들에 대한 우롱일 수도 우롱일 있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아마 재판부가 예. 아마 엄격하게 예. 판단하지 않을까. 아니 지금 라는 보면 생각이 이재명 듭니다. 대표도 계속 이번 15일 날 이제 나흘 하는 15일 저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별 얘기를 안 해요. 아마 거기는 한번 기다려볼 만하다 생각하는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죠. 위증교사 관련해서는 계속 이미 결심 공판 끝났는데 또 피고인 진술서 내고 또 오늘 또 올렸어요. SNS에 김진성 씨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됐다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는데 왜 그게 위증이냐 위증 아니다. 제가 볼 때 여기는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조바심 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시그널이 있었잖아요. 영장실질심사 기각 유창훈 당할 때 판사도. 유창훈 판사가 유증교사처럼 한 것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소명되는 얘기했잖아요.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한 줄로 썼어요. 그러니까 뭐 그 말은 뭐냐면 판사가 뭐 다른 판사인가요? 기본적인 것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다 같이 나름대로 그 재판 과정을 공유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빠져나오기가 이렇게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요. 아까도 이제 일단 이번 주에 위증교사 선거법도 예를 들어서 이게 한 150만 원, 200만 원 정도가 나오면 이심원에서 뒤집겠다라는 예를 걸 수도 들어서 있죠. 이재명 대표가 전략을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제가 그때 조금 허위사실 공표한 것 같은데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고 정상참자. 반성하고 그러면 이제 정상참자. 90만 원을 깎일 수 있다 약간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내가 1심에서 이게 한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이게 보수 쪽에서 보기에는 비교적 그렇게 잘 나온 결과다. 그렇습니다. 300을 배기하고 받기는 기준으로 해서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을 하죠. 저희가 이제 예상하는 대로 한 300만 원, 400만 원 이상의 이제 중형이 선고됐어요. 1심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 뭐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 결국은 그걸 토대로 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의 균열이 시작되는 거죠. 교수님하고 저희가 늘 얘기했던 변곡점이 변곡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결국은 플랜 B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신상김, 예.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예. 나름대로 신상김의 활동의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거기에 TV조선 그 기사에는 재밌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똑같은 이 대표 체제붕괴 대표자면서 삼총상김 이런 표현 나왔어요. 삼총삼김,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전직 총리 세 분과 삼총. 그다음에 김동연, 김경수에 플러스 김두관 전 김두관까지. 지사까지 해서 삼총상김 뭐 이런 표현. 어쨌든 플랜 B가 가동될 예, 쪽으로 그런 쪽에 동력이 그 좀 간다. 계기가 예. 마련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야권의 문제고 예. 여권이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아까 어. 우리 다시 돌아와서 예. 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과연 한동훈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나름대로의 향후 행보를 취할까? 100% 주로 해동합니다. 그렇게 하게끔 가야 된다. 그러니까 주례회동 한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회동에 정리화를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당위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전망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가야죠. 당위로 말씀하시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 안 가게 되면 예. 또 전열이 흐트러지면서 지금 보십시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위기가 있으면 얼마나 또 파상 공격을 하겠습니까? 예. 그걸 막는 전선은 못. 일단 집권당이 막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막고 있는 집권당 방어선이 집권당인데 그 방어선을 총책임지고 있는 대표와 대통령이 수시로 만나야죠. 예. 그래서 그걸 뭐로 만나느냐? 얘기했잖아요. 정책을 가지고 만나야죠. 이제는 그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민생 정책이라든지 또는 지금 개혁에 관련된 얘기를 어떻게 지금 추진할 것이냐 문제. 예. 지금 트럼프 스톰을 어떻게 막을 것에 대한 그렇죠, 얘기들 그렇죠. 예. 얼마나 많아요. 그 얘기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예. 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권 여당이 많이 바뀌었구나.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이미지도 바뀌고 예. 그리고 꼭 이재명이는 안 되겠네. 결국 여당이 한 번 더 해야겠네. 그런 거를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한동훈 우리 대표가
아주 굉장히 한번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아시잖아요. 2004년도 당시 선거에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문에 거의 뭐 괴멸 상태인데 탄핵 당시 열풍이 박근혜 엄청나게 불었죠. 비대위원장이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무려 121석을 가져갔어요. 그때 진짜 박근혜 그 대표라고 하는 선거의 여전사가 아니었으면 아마 불가능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2014년도에 드디어 대표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당 대표의 임기를 다 채운 사람은 박근혜 대표였었어요. 예. 2016년도까지 대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2017년도 경선에서 2007년도 경선에서 17년도. 됐죠? 예. 2007년도에 이명박 졌잖아요. 졌죠. 예. 왜냐하면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또 변화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 아. 그러니까 이재명 그 대표가 저렇게 아주 굉장히 추락한다 하더라도 그 반사 이익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대통령과 더 강력한 대리각을 만들어서 당을 장악해야겠다. 그거는 제가 볼 때 하책이다. 아. 오히려 지금서부터 내년 9월까지는 정말 보수가 결집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안을 내놓은 다음에 예. 통상적으로 대통령 임기 1년 남은 다 차별화합니다.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걸 조급하게 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아, 그러니까 예. 1심 선거법 이재명 피고인 한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아주 넉넉하게 네. 그래서 이게 뒤집기 힘들겠는데 이런 판결 나왔을 때 여당은 더 손 잡고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게 절호의 기회예요. 아. 이 기회를 놓쳐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거를. 예. 근데 또 다시 이걸 가지고 티끌티끌하고 뭐 알겠습니다. 다시 민주당 얘기로 돌아와서 네네. 이제 플랜 B가 가동되고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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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이제 그 무겁게 나오고 근데 네. 또 어떤 일각의 관측은 어떤 게 있냐면 아니다. 지금 1심 정도 갖고는 이재명의 일극 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 워낙 강구하게 이 일극 체제를 당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안 되겠네. 그래서 아까 잠깐 저희가 얘기 나눈 것처럼 더 강력한 대여 투쟁, 더 강력한 장외 집회, 뭐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법원 판사에 대한 탄핵까지 지금은 법원 업체는 막 봐주고 법원에는 잘 보이려고 하는 최소한 모양새는 취하는데 더 강력한 모습이 나타나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강고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측도 있던데요.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그거를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가능하지만 예. 아마 제가 볼 때 여권에서 가장 좋은 그 슬로건은요. 1년이면 끝납니다. 1년이면 1년이면 끝납니다. 예. 이재명은 1년이면 끝납니다. 아. 그게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제가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동요가 안 와. 그리고 더 나가서 이른바 아까 이게 뭐 삼총삼김이라고 얘기하지만 예.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자기네들이 의도하는 것대로 갈 수 있지만 집회하면 뭐예요? 사람도 안 모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람 안 보이는 게 사람 안 굉장히 모이고 또 나가서 뼈 아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개딸 더 동원하면 좀 더 모이겠죠. 예. 그러나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30만, 50만, 100만 그거는 아유 지금 뭐 아예 그건 뭐 택도 없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됐어요. 예. 아니 예를 들어서 저 곧 물러날 사람이 움직이는데 무슨 야 이제는 방탄도 지쳤다. 이제 민주당도 변하자. 이렇게 계속 이재명 대표 올인해서 가다가 정말 끈 떨어지면 우리 어떻게 하지? 그렇죠.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안 할 없겠죠. 수가 없죠.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끔 돼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됐을 때 그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과연 사법부를 판결 내용을 좀 봐야겠지만은 예. 만약 도저히 그거는 못 빠져나온다. 그 생중계 얘기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해야죠. 생중계 어떻게 보세요? 해야 된다. 왜냐면요. 예. 아니 박근혜 대통령 생중계 안 했나요? 1심 때 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한동훈 네. 대표가 그 화면에 나가지만 이재명 대표도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하자고 본인이 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예. 오히려 더 꼭 해주세요 그래야죠. 그러니까요. 근데 할까요? 아니 법원이 예. 그 부분 속에서 굉장히 곤혹스럽겠지만은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 판결을 정당화하려면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당위로는 저도 동의하는데 네. 아니, 재밌는 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지금 방금 거기 나왔죠. 한동훈 대표가 오늘은 또 이제 SNS에 이런 얘기도 올렸어요. 이제 민주당은 하다 안 되니 트럼프 미국 당선자와 이 대표를 비교하는 작전을 쓰기 시작했다. 사실은 뭐 좀 비슷한 면이 있잖아요. 물론 뭐, 있죠. 뭐 지난번 대선에서 아깝게 졌는데 그 다음에 당을 완전히 일극 체제로 장악하고 경쟁자를 다 말려버리고 약간 뭐 암살 위협도 벗어났는데 네. 결국은 그 다음에 뭐 대통령이 됐다. 그럼 굉장히 막말과 사법 리스크에 엄청 노출됐는데도 얼추 비슷한 면이 이제 있는 것 같고 이거 봐라 트럼프도 됐으니까 이재명 대표도 될 수 있다라고
그런 저 연기를 좀 때우는 게 있는데 네. 요 얘기가 재밌어요. 한동훈 대표가 저도 하나 비교하겠다. 트럼프 후보는 2023년 11월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 등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히 요구한 바 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건데 쏙 빼놓고 말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랑 그런데- 비교하려면 이것도 또 해야죠. 트럼프는 왜냐하면 오히려 그 공개를 해야지 자기의 정당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건 결국 음모론이다. 예, 예, 또 예. 왜냐하면 또 그 특히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대 3으로 보수가 강하게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예. 얼마든지 만약에 안 되면 대법원까지 가면 되지 연방 않느냐 대법원 연방대 그러니까, 칠 수가 예.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뭐 그러니까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지도자를 평가할 때 여러 가지 덕목을 봐요. 예. 가장 많은 덕목은 뭐 세상을 보는 눈, 통찰력이 있느냐 없느냐, 추진력이 있는 것도 있지만 당당하냐 하지 않냐. 당당하냐 아니냐. 당당해야 돼요. 예. 그렇지 않고 뭐 머리 굴리고 뭐 자기 이득만 그래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타산 정혜경이 얘기한 거는 목민심서에서 뭐 얘기는 딱 두 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공하고 청렴하냐, 예. 공정하냐 예.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공정하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한다면은 당당하게 그런 면 속에서 그 나름대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뭐 당의 입장은 이미 민주당에서 나왔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알았어요. 우리도 공개를 원해요는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너무 물 건너 갔어요. 판사 재판부의 판단인데 결정인데 저런 교수님 개인적으로 그 판사가 자기 이제 얼굴을 다 노출하고 이제 소위 그 개딸들이나 강렬 지지층한테 다 본인의 육성과 얼굴까지 다 공개되고 그대로 생중계로서 이제 판결문을 읽어야 되는데 그게 부담스러워서 아니, 부담은 되겠죠. 그래서 쉽사리 결정이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모르죠. 예를 들어 절충으로 1심과 2심은 비공개로 하고 대법원을 할 때는 공개를 하자. 뭐 그렇게 절충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죠. 근데 사실 1심이 중요하죠. 1심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그거를 이제 결국은 뭐 그걸 대법원장이 해라 마라 할 수도 없잖아요. 재판부에 오로지 재판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강직한 판사가 예. 정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게 단순한 판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한국 정치에 엄청난 변곡점을 가져올 수 있는 예. 엄청난 선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만약에 된다면 그 판사는 정말 용기 있고 강직한 판사라고 평가받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얘기하는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지탱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사법부의 중립과 독립성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판사가 이제 그 길을 만약에 택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생중계를 했을 때 만약에 생중계를 하면은 판결 내용이 바뀔까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게 되는데요. 아예 오로지 뭐 이렇게 판사분께서 어떻게 나름대로의 생각과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래서 국민 눈높이가 요새는 시대 정신이 됐어요. 그렇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아마 판결을 생중계하면 시청률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많이 예. 나오죠. 그다음에 뭐 그게 쇼츠로 만들어져 가지고 다 또 SNS에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부담스러운 거죠. 판사들 예. 또 옛날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하고 또 이 언론이나 이 미디어 환경이 달라져서 다 그런 쇼츠나 밈으로 다 돌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 오늘 공개 그냥 생중계하지 말자 이렇게 뭐 그렇게 할 할 가능성이 수도 높아 있겠죠. 보이는데 전 하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면, 이제 네. 우리 판사께서도 오늘 생각하면 중계 생중계 해야 되고 또 내라면 또 안 해도 이제 법민의 시간을 가질 거다. 만에 하나 이제 어쨌든 이번 주 중에 이제 생중계 한다 안 한다 결정이 나올 테니까. 그렇죠. 만약에 생중계 한다 허용한다로 나오면 또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해설 기사가 나올 거예요. 야 이게 왜 했을까? 했을까? 판결이 뭔데 했을까? 그렇죠. 이 판결이 혹시 맞아. 판결이가 분명히 쟤는 300번 이상 나오니까 아니면은 또 아니, 오히려- 아니야. 오히려 이게 좀 작게 나오는 거 아니야? 뭐 그냥 뭐 온갖 자체- 해설이 신문과 방송과 이 유튜브에 그냥 정말 막 본물 터지듯이 나올 거예요. 그래도 아마 생중계 안 한다 그러면 또 안 한다에 따른 여러 가지 해석도 그렇죠. 나오겠지만 안 한다는 부담스러웠나 보다 어. 정도지만 와 저걸 생중계를 허용하네? 그러면 진짜 해설 기사가 그냥 넘쳐날 텐데 하여튼 뭐 이제 드디어 이제 오늘 월요일이니까요. 예. 이제 토요일 날은 금요일 날 하는데 또 이번 금요일은 또
갤럽 조사 결과도 나오고 이번 이게 주에 또 조금 수능도 있어요. 네, 수능도 있고요. 수능도 있고 김혜경 여사 그것도 재판 있고. 그러니까 보세요. 14일, 15일, 25일 이화영 2심 선고 29일 아닌가요? 이번 달에 있습니다. 네, 이번 11월 달에 아마 어마어마한데 민주당 관련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화영 씨 그 2심까지 사실상 사실심 끝나는 거죠. 끝나면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좀 또 기소되는 그 대북 송금 이거는 그건 뭐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다 확정되는 1심에서 거고. 9년 이상 받은 거 아닌 그러니까요. 겁니까? 그건 그러니까 명쾌하게 이재명 당시 지사가 보고 알았느냐 몰랐냐 그것만 갖고 재판을 하니까 그 재판도 사실은 이미 사실관계가 확정된 상황에서 그것만 다툼되니까 그것도 사실은 빨리 그렇습니다.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나올 수도 있죠. 아 그러니까 뭐 11월이 거의 뭐 굉장히 민주당의 중요합니다, 그 지금. 중요한 달이 돼서 예. 우리는 11월만 되면 항상 뭐 수능만 생각했는데 올해도 오히려 이재명의 달로 어?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좀 어떤 때는 좀 안타깝고 이걸- 참담합니다. 왜냐하면 좀 잘 좀 하지 그렇게 해서 예? 그러면서도 하여튼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정말 뚜껑을 열고 싶어 했던 그 재판들의 1심의 뚜껑이 드디어 열린다고 하니까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해지면서도 어떻게 보면 하여튼 아니 이게 어느 쪽이든 불투명성을 없애는 거니까 당연하죠. 불확실성을 없애는 쪽이니까 그렇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아, 또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한 판결을 해줘야지 그렇죠.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한 나름대로의 책임감과 의무감도 판사분들이 갖고 있다고 저는 봐요. 이거를 길게 끌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 부분들 있지 않을까. 하여튼 드디어 드디어 금요일 날 예, 판사님들 어떤 판결이 하여튼 나올지. 저 정말 명경지서 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국민과 그러니까 오로지 사실과 진실 그리고 오로지 판사님들의 양심에 비추어서 올바른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고대하겠습니다.